저는 이제 그 유튜브에 계속 이제 강의가 업로드되어 올라가고 있고요. 자, 오늘 이제 주식 보고요. 해외선물 보고 그래 들어갈게요. 자, 투자를 할 때는 제일 먼저 어떻다? 자금 계획을 세우고, 뭐 단돈 뭐 500만, 1000만 원 자금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다? 내가 어떤 장에 투자를 할 것이 정해야 되고,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 내가 단기 매매할 건지, 중기 매매할 건지, 장기 매매를 전환 연후에 나만의 수익 비책을 가지고 베팅을 하면 된다. 이렇게 되죠. 조금 전에 여러분들 이제 강의 들었죠. 뭐 이런 뭐 최명생이 걔가 아주 옛날부터 후배입니다. 아주 후배고 오늘도 내한테 인사를 하고 갔는데 그런 친구들도 내가 옛날에 뭐 많은 도움을 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몰라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30년 내공이고 아마 차원이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자를 하는 것도 차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학생 수준이 있고 중학생 수준이 있고 대학원 수준이 있다. 여러분들 그걸 아시면 돼요. 자, 종합을 한번 줘보십시오. 자, 유가정부 시장 우리가 종합 자 보세요. 제가 종합이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종합이 완전 정별될 때가 좋은 시장이다. 그런 말했죠. 지금은 이제 완전 정별이 아니고 어떻다? 좀 줄여서 좀 보세요. 자, 보세요. 좀 축소. 그러면 길게 보겠다. 길게. 이렇게 보세요. 지금 여기 고점이 겹겹이 쌓여있지. 보세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긴 차트를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전고점은 뭐다? 당연히 저항되지. 전저점은 뭐다? 당연히 지지되지. 뭐 그거 모르는 초보자도 없잖아요. 그럼 어때요? 이 물량을 다 받아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주식이 가려면 어때야 돼? 첫 번째 조건. 완벽한 첫 번째 조건. 누가 뭐라 해도 부정할 수 없는 거. 주식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나라의 GDP가 올라가요. 맞죠? 우리나라 GDP가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죠. 아직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식이 간다. 그건 장사꾼들이 하는 얘기예요. 장사꾼들이 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믿지도 마라. 니나 잘해보세요. 그래서 정보 조금은 자꾸 맞고 떨어지는 거는 그건 필연입니다. 그럼 언제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GDP가 돌았어야 돼요. GDP가 돌았어야 돼요. 아시겠죠? 기본적인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장을 봐라 이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식 개별 종목 삼성전자를 하든 뭐 개별 종목 뭐 파트너를 하든 뭐 여러분들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를 먼저 봐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어느 시장에 투자할 건지 그것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유튜브 업로드 하기 때문에 지금 유튜브에 말이 잘 들리도록 제가 톤을 조정한다는 것도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코스닥 좀 보세요. 자, 코스닥 시장은요 또 이렇습니다. 보세요. 지금 뭐 앞에 어때요? 고점이 겹겹이 쌓여있죠. 이렇게. 그죠? 자, 김대중 정권 들어서 가지고 그 옛날에 코스닥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코스닥 시장이 정별로 가면서 어떻다? 뭐 새로운 기술 이런 주식들이 어떻다? 날만 새면 상한가 가는 시절이 있었어요. 날만 새면. 상한가 12번씩 가고 그랬었어요. 투자의 경력이 적은 사람 모릅니다. 지금으로부터 김대중 정권이니까 초창기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10몇 년 전이죠. 그러면 그때는 장이 갔었단 말이야. 지금 장이 어때요? 고점이 앞에 다 있잖아요. 나오면 매물도 받아야 되고 나오면 매물도 받아야 되고 나오면 어떻다? 감사합니다. 때리는 물량 다 받아야 돼요. 그럼 장이 가겠냐고. 일부 몇몇 종목만 가는 거예요. 그럼 일부 몇몇 종목을 뽑아내서 내가 매매할 수 있다. 워렌 버핏도 그렇게 못합니다. 미안하지만. 장이 갈 때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옛날에 차화점 막 날아가고 할 때는 하루에 7%, 8%씩 막 갔어요. 그런 주식들. 그때 투자 안 한 사람 몰라요. 우리는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알아요. 어때요? 요즘 7%, 8% 오르면 그 다음날 바로 엄청 많습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죠. 전문가도 어렵고 개인 투자자도 어렵고 다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첫 번째 자금 계획을 세우고 두 번째 뭘 해야 한다? 어느 시장에 투자할 것을 정해라.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그럼 자금 계획을 세웠어. 뭐 500이든 1000이든 1억이든 10억이든 그럼 어느 시장에 투자를 해야 돼? 주식 시장에 지금 투자하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저번주에도 주식 하려면은 비중을 조절해라. 제가 이제 매주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추천 종목 한 종목씩 업로드 할 겁니다.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강현수 뭐 해선물, 강현수 해선물 주식 치면은 제가 나옵니다. 그럼 매일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을 올릴 겁니다. 그럼 참고로 보시고요. 그럼 거기는 어떻다? 실적이 좋은 주식, 앞으로 전망이 있는 주식, 차트가 살아있는 주식. 그럼 그걸 길게 먹어야 돼? 짧게 먹어야 돼? 짧게 먹으라는 거예요. 장이 갈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뭐 그거 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뭐 전자가 다 걸고 그럴 때는 아닙니다. 그럴 때는 어때? 정배열 때.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장이 이렇다. 장의 비율을 확실히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식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내가 유튜브에 무료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업로드. 그래서 저 사무실에서 방송을 해가 딱 방송을 오프하면 업로드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제가 다 만들어 놓고 왔어요.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요. 매일 올릴 겁니다. 시간도 올리고. 자, 그러면은 주식시장이 이렇게 안 좋다. 그럼 이해가 갔어. 그러면은 개별 종목 파트론 한번 쳐보세요. 자, 파트론. 지금 이 차트가요. 하나금융 차트인데 굉장히 퀄리티가 높습니다. 자, 그럼 파트론을 보면은 자 보세요. 이게 제가 여기서 우리 회원들에게 추천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보세요. 파트론이 실적도 좋고 그 다음에 어떤 카메라 모듈 뭐 자율주행에 카메라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감지를 해야 되니까. 앞에 사람이 있다, 앞에 차가 있다, 옆에 동물이 튀어나온다. 카메라를 얼마나 많이 달겠습니까? 그 카메라 만들면서 그러니까 이거 올라가는 거예요. 실적도 좋고. 그런데도 어때요? 탄력적으로 전부 좀 돌파를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회원님 PH님 와 계시지만 우리 회원님인데 이때 내가 주식 이야기했어요. 이제 그 전고점 우리 상가도 훨씬 높게 올라갔네. 주식은 이런 거예요. 그럼 이 사가지고 얼마나 기다려야 돼? 한 달, 두 달, 보름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식은 그렇게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종목씩 추천을 하더라도 어떻게 투자해야 돼? 간단해. 이평선은 5이평선, 22평선, 62평선 3개만 딱 띄운다 제가. 그러면은 제가 추천한 데서 사가지고 5이평선이 깨지면 팔겠다. 성질이 급하잖아. 21이평선이 깨지면 팔겠다. 조금 느긋한 사람. 60일 이평선이 깨지면 팔겠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배팅. 제가 추천할 때는 어떻다? 그 이평선 위에 있는 종목만 추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적이라든지 전망이라든지 이런 거는 당연히 제가 검토해서 대체로 추천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딱 하나 뭐냐? 손절 라인을 이평선으로 제시했으니까 이 손절만 하면 되고 뭘 해야 돼? 비중을 조절해야 돼.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투자하는데 지금 1000만 원 가지고 베팅할 때입니까? 1000만 원. 지금은 100만 원 가지고 베팅할 때입니다. 그럼 나머지 900만 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답이 없잖아. 그래서 제가 해외선물을 이야기하는 거고 해외선물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저는요. 감히 우리나라 실전 투자 해외선물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제가 베팅을 많이 할 때는요. 하루에 1억도 5천만 원도 잃어보고요. 하루에 3, 4억도 벌어봤습니다.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실계좌 다 떠 있습니다. 하나금융 계좌입니다. 그게. 실제로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제가 우리 제자하고 직접 이제 사무실에서 우리 배우는 제자가 있어가지고 그때 이름이 타견서라는 친구예요. 그 친구하고 매매를 하는데 내가 매출을 깼어. 150계약을 들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한 계약에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150개를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그 친구가 야 현수야 이거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믿겠냐니까. 아 교수님 이 화면을 내가 보니까 믿지 어떻게 믿습니까? 그 어떨 때는 내가 세력인가 생각할 때도 있어. 왜냐하면 150계약이면요. 그게 아무리 거래가 많이 되는 계약수가 많아도요. 그게 시세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내가 팔고 나서 또 올라가더라고. 그걸 다 물량을 다 받고. 그러니까 어떻다 한참 더 올라가지. 그래서 어떻다 세력들이 던지라 이거야. 받고 올라가더라고. 예,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요. 조그마한 손실, 조그마한 이익을 눈 하나 까딱 안 합니다. 워낙 많은 부침을 겪어봤기 때문에 또 내가 정리 차리고 하면 수익 내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예. 그래서 우리 PH는 와 계시지만은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우리가 금요일날 매매할 때 PH는 항생에서 우리가 대박이 났잖아요. 그죠? 항생에서 한 7, 800 정도 먹었습니다. 그건 뭐 그런 것이죠. 딱 어떻다 한 주시간 만에 승부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승부 날 자리는 이제 우리가 신호를 확실히 잡으면 뭐 비중 실어 가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식은 어떻다? 실적 좋은 주식 제가 이야기하는 걸 사가지고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시간 투자하기 싫어. 그럼 어떻다?
시간 투자하기 싫다고 그러면 어떻다고? 해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답이. 자, 그래서 주식은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구나. 기다리는 시간도 이렇게 길게 있구나. 꼭 이걸 명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 수급 들어오고 그다음에 실적 좋고 이런 것들 이제 내가 어떻다? 추천을 하루에 한 종목씩 해드릴 겁니다. 유튜브에. 지금 이 유튜브 업로드하면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그 외에 많은 분들 보시겠죠. 그래서 안내 말씀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비중을 조절하라. 주식의 몇 프로 비중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럼 장이 더 나빠질 수 있고 더 좋아질 수 있어. 그럼 주식에 몇 프로 투자해야 되는데 그 비중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요 앞에 주식에 대해서 강의했는데 설명 강의 들으신 분 계십니까? 혹시 요 앞에 주식 강의? 아무도 없어요? 야, 이상하네. 주식 듣는 사람은 해수물 안 듣고 해수물 사람은 주식 안 듣네. 이게 완전히 극과 극이네. 야, 미치겠다. 진짜 미치겠다. 이렇다니까요. 이래서 그 사람들이 강의를 들어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사고가 소프트하지가 못해. 주식 하는 줄 몰랐어요, 앞에. 예? 주식 앞에 강연에 하는 줄 몰랐어요. 몰랐었구나.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다 이게 뭐라나 소프트하지가 못해. 그러니까 좀 한마디로 또 좀 금방 얘기하면 겸손하지가 못해. 자기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도요, 제가 30년 투자했지만 지금도요, 저는요 공부를 하면 즐거워요. 지금도 책을 보면 재밌고. 예, 진지한주의나 김진명이가 쓴 책을 봤는데 그거는 이제 가상으로 어느 날 새벽 3시에 미국에서 북한의 핵시설을 폭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토화시켜버리고 중국이 개입하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뭐 끝나는 겁니다. 북한의 핵을 그렇게 없앤다는 가상의 소설이에요. 김진명 소설이. 내가 볼 때는 실현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 서울에 이제 몇 방 날라오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그러니까 지금도 책 보는 게 즐겁고 지금도 연구하는 게 즐거운데 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연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발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공부를 좀 하자.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은 장이 좋을 때 비중을 늘리고 장이 나쁠 때 비중을 줄여라. 그러면 지금은 비중을 줄일 때다. 그럼 어떻다? 그래도 나는 주식에 관심 가지겠다 하는 유튜버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데 제가 실적 좋고 차트 좋고 포텐셜 있는 종목을 하루에 한 종목 올리겠다. 그러면 어떻다? 좋아요와 구독을 꾸준히 누르고 이 강윤수 방송을 보면은 답이 나오겠죠. 그럼 이평선 기준으로 손절하라는 얘기 분명히 제가 합니다. 그럼 어때요? 올라가는 거는 계속 급등하면 이평선 따라가겠죠. 그럼 먹는 거는 크게 먹고 자르는 거는 짧게 자르겠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방송에 주식 전문가들 나가 떠들어 갖고 몇 개 해놓으면 몇 개 던져놓으면 몇 개로 손절되고 갖고 한 달 후에 보면 많이 올라가 있어. 이거 내가 추천했다. 보통 그런 이야기 하잖아.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명확하게 기준을 드리는 거예요. 장난치는 게 아니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그래서 매일 들어가 검색하십시오. 자, 그럼 주식은 답이 나왔죠. 그렇게 해드리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질문 있으면 저에게 전화해서 질문하시면 되고 이 화면에 전화번호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이제 해외선물로 넘어갈게요. 해외선물의 유로 달러를 한번 볼게요. 유로 포린 익스체인지. 자, 화면 바꾸는 막간을 이용해서요. 제가 이제 쓴 책들이 여기 이제 주식 배워야 성공한다. 이거 아주 젊은 날에 쓴 겁니다. 젊은 날에 쓴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주식 실전 투자 노하우. 그 다음에 요거는 서점에 나가 있습니다. 또 저에게 구입하셔도 되고. 해외선물 실전 투자. 요것도 제가 집필하는데 요것도 서점에 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책에 관해서도 문의가 있으면 전화 주시면 되고요. 자, 유로 달러, 포린 익스체인지, 유로 달러 보겠습니다. 자, 이 차트를 보고, 자, 내가 이제 유로 달러 하방이다 하니까 이제 자네가 이야기했잖아. 교수님 그거 나중에 결과를 보고 그거 하방이 맞는데 어떻게 그걸 알았습니까? 그래 이야기했잖아. 그지? 그랬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게 딱 보면은 답이 나와야 돼요. 얘는 월요일 날 어디서 잡으면은 80% 이상 수익이 나느냐? 여기 이 지점에서 매도로 들어가면 돼요. 이 지점에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가 예언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유로 차트는 지금 어때요? 달러 인덱스에 56%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달러 인덱스는 뭡니까? 자, 물어봅시다. 달러 인덱스는 뭐죠?
1973년도에 달러를 0으로 해서 시작하겠다. 그 가치를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6개국 제일 비중이 많은 게 유로 달러. 그 다음에 뭐 파운드도 있고 엔도 있고 뭐 캐나다도 있고 뭐 6개국 주요 6개국. 우리나라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를 약세 강세를 따져가지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유로화는 56% 비율이니까 많이 떨어지겠죠. 또 유로가 올라가면 달러가 떨어질 확률이 높죠. 비중이 크니까. 자, 그런데 이 유로가 요즘 경제가 안 좋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양적 완화한다 그러고 지금 라가르드가 또 이제 드라기에서 라가르드 바뀌었잖아요. 라가르드 여성분인데 그죠? 아직도 뭐 새로운 스탠스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딱 포텐셜이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너무나 쉽잖아요. 자 보세요. 이 추세대를 한번 딱 꺼보세요 여러분. 이 추세대를 맞고 떨어진다 그러면 어때요? 그죠? 자 그리고 얘들이 어떤 모양을 만드는 확률이 높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캔들이 여기서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거의 리듬을 탑니다. 투자를 오래 한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자네 무슨 말 감 잡지? 예. 그러니까 딱 답이 나온다니까. 예. 그러면 얘는 더 빠질 확률이 높으냐 여기서 행보할 확률이 높으냐 여기서 더 빠질 확률보다 미안하지만 행보할 확률이 높아요. 오케이? 그런 감을 딱 잡아야 됩니다. 확률적으로. 한번 봐라니까. 월요일 화요일 흐르면 봐라니까. 예. 딱 보면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유로화는 우리가 해석을 왜 좋습니까? 상승도 수익이 날 수 있고 하락도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좋다. 또 뭐가 좋습니까? 유로화는 마이크로 사이즈가 있다. 마이크로는 얼마입니까? 한 계약에 20만 원이면 매매를 해요 여러분. 한 계약 20만 원짜리 가지고 매매를 해도 수익이 나면 주식 200만 원 가지고 주식 투자가 수익 난 것보다 수익이 더 큽니다. 왜냐? 움직임이 크니까. 움직임이 크니까.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저보고 너가 200만 원 가지고 주식 투자할래? 20만 원 가지고 해서는 마이크로 한 계약 투자할래? 하면 저는 마이크로 합니다. 수익 내기가 훨씬 쉬워요. 움직임도 저녁 시간에 크게 주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그게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럼 삼성전자도 알고요, SK 하이닉스도 알고 뭐 파트론도 알고 현대사도 알겠는데 이거는 뭐 영어로 돼 있냐? 유로 달러, 포린 익센지, 유로 달러인데 이 유로 달러라는 데 있는 이게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이름이 써져 있어요. 그럼 이거를 해석을 80개를 다 알아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력으로 매매하는 종목 한 10개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럼 뭐 금방 답이 나오죠. 유로 달러 뭐 여기 예를 들어서 뭐 파운드하면 파운드 뭐 찍으면 나오겠죠. 그래서 유로 달러는 그러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유로의 경제가 좋아지면 이건 올라갑니다. 또 이것도 저는 이제 우리나라 이 계통의 이제 전도사고 초창기부터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유로화가요 처음에는요. 우리나라 해수물 들어왔을 때 10몇 년 전에 엄청나게 움직였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엄청나게 움직였다고. 네. 그래서 유로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그때부터 망가지고 그럼 달러 인덱스는 지금 100 이상이면 강세 100이 하면 약한데 달러 인덱스가 100 이상이니까 지금 100이 합니까? 현재 100 아래에서 놀고 있잖아요. 현재로. 그래서 결코 달러가 지금 강세로 못 가고 있습니다. 현재. 자 일단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크루드오일 한번 보세요. 서부텍사산 중진류 WTI 크루드오일. 자 크루드오일은 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자 보세요. 자 이 크루드오일은 서부텍사산 중진류. 우리가 이제 기름은 WTI 서부텍사산 중진류 미국에서 나옵니다. 질이 제일 좋은 거. 그 다음에 두바이유 두바이유가 제일 질이 떨어져요. 유황한 물성분이 많고. 그 다음에 영국 북해산 바다라는 브렌트유. 그러니까 제일 높은 게 WTI, 그 다음에 브렌트유, 그 다음에 두바이유. 우리나라는 두바이유였어요. 제일 질이 떨어져요. 우리가 유황성분이 많아. 물과 유황을 걸러내야 돼.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WTI가 이런데 서부텍사산 중진류. 자 그러면은 이 WTI 서부텍사산 중진류 이건 왜 중요하냐? 자 그럼 보세요.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도 세계 경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WTI를 알아야 되잖아. 왜냐? 유가는 모든 가정, 모든 기업체
모든 나라에서 다 서잖아요. 그럼 이 유가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잘하려면 뭐만 하면 된다? 네 가지만 하면 돼. 유가, 환율, 금리, 각국의 재정정책. 요 네 개만 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원래. 주식 투자도 그거고 해외 선물 투자도 그거다. 그럼 이 네 개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각국의 재정정책 그럼 물어봅시다. 미국이 지금 어때요? 재정을 늘리고 트럼프가 자꾸 돈을 더 풀어야 된다고 트럼프가 어떻다?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위주로 지금 경제를 살리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는 막 죽든지 살지만. 그럼 재정정책 미국 탑이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 다음에 어때요? 유가. 미국이 어떻다? WTI 가격을 유가를 조절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잖아요. 자기 나라에서 나는 기름이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떻다? 재정정책. 재정정책 이제 트럼프가 알아서 하지. 유가 알아서 할 수 있지. 핸들링 할 수 있지. 환율 금리. 자, 금리는 당연히 패드하고 이제 트럼프가 또 자꾸 이제 푸시를 가하면 또 뭐 움직일 수 있고. 환율은 어때요? 뭐 트럼프가 뭐 한마디만 하면 뭐 일본도 그냥 꼼짝 못 하잖아요. 환율 조절하고. 그러니까 그런 헤게모니를 쥐고 있으니까 미국 시장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 헤게모니는 미국이 쥐고 있잖아요. 우리는 왜 GDP가 낮아지는데 간단하지 뭐. 우리가 중국에 수출 제일 많이 해. 그 다음에 수출 많이 하는 게 미국이야. 미국과 중국과 전쟁이 붙었어. 우리는 안 좋아지지. 무역전쟁 하는데 우리가 수출 많이 하게 해주겠나 방금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주식은 무슨 주식이에요. 꿈꿔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파악이 딱 되잖아요. 파악이 딱. 그래서 내가 그런다니까 주식하는 사람들도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냥 다 가버려. 그러니까 어떻다 장이 파악이 안 되고 돈 벌 생각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거든요. 대한민국의 30년 내공을 강의하는 이 강효수 강의도 한번 듣고 나서 저 말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을 해야지. 왜 그냥 다 가버리냐. 그러니까 해석을 하는 사람만 남고 주식하는 사람 이게 잘못된 거예요. 내 말은. 알고 보면 다 똑같은데. 그죠? 유가, 환율, 금리, 각국의 재정정책. 그죠? 통화정책. 그것만 알면 게임이 끝나요. 그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해외선물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반드시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WTI, 서브텍사스 중연료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얘가 이만큼 올라온 거는 오버슈팅이 걸린 거예요. 분명히 오버슈팅이 걸린 거예요. 왜냐? 이 오버슈팅을 만들고 난 다음에 빼야 되는데 이쯤 왔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매도를 부르짖었어요. 다 매도를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개인들이 매도를 부르짖으니까 어떻다? 특정 어떤 핸들링하는 세력들이 오버슈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휩쓸을 준 거예요. 휩쓸을 주고 저기 연봉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저번 주에도 미국이 선거가 있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어떻다? 통화량도 신경을 쓰겠지만은 기업의 주가도 신경을 쓰겠지만은 유가도 신경을 반드시 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보셔야 돼요. 이제 그래 보시죠. 자, 그다음에 크루드 오일도 마찬가지예요. 스탠더드 사이즈가 막 300 몇십만 원 이제 정도되는 스탠더드 사이즈가 있고 미니 사이즈가. 미니 사이즈는 어떻다? 스탠더드의 반. 300을 잡으면 150이면 한 장면이 나와요. 크루드 오일. 그래서 스탠더드 큰 사이즈, 미니 사이즈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자, 해외선물은 23시간 매매가 된다. 그래서 23시간 하루 종일 매매가 되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퇴근해서 매매할 수도 있고, 어떻다? 낮에 잠이 없고 낮에 심심한 분은 낮에 또 매매할 수도 있고, 뭐 저녁에도 잠이 없는 분은 저녁에 매매할 수 있고, 뭐 하루 종일 할 수도 있고, 시간 날 때마다 다양하게 시간 활용을 할 수가 있다. 또 해외선물은 적응은 비싸냐 싼냐에 따라서 어떻다? 내가 다양한 상품을 매매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도 스탠더드 사이즈가 있고 미니 사이즈가 있다. 그래서 어떻다? 우리가 이제 그걸 다 따져서 매매하는 게 아니고 뭐 1000만 원 입금해놓고 한 계약 매매하든 3계약 매매하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3계약 매매할 때 주문이 들어갔는데 5계약 매매하니까 주문이 안 들어가. 그럼 어떻다? 아, 내가 전금이 좀 부족하구나.
적응이 부족합니다. 떠요. 친절하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오면 여기 크루드 오일이 뜨잖아요. 아, 이건 유가구나.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자, 그래서 환율, 금리, 유가, 각국의 재정 정책이 해외선물에 다 녹아 있어요. 그럼 그걸 알면은 주식도 성공한다며, 해외선물도 성공한다며. 그러니까 이게 선도하는 시장이잖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5,000배에서 10,000배 이상 되는 시장이에요. 그럼 어때요? 이 해외선물 시장 파악을 하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알 수가 있다, 없다? 알 수가 있죠. 여기는 2년물, 5년물, 10년물, 30년물 국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그 다음에 뭐 항생, 그런 어떤 지수, 니케이 225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다? 호주, 파운드, 캐나다, 유로, 엔, 통화 상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커머디티 상품에서는 골드 있고, 크루드 오일 있고, 팔라티움도 있고, 실버, 은도 있고, 그 다음에 카포, 구리도 있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정말 내가 이익이 조금씩 나더라도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겠다 하는 방법이 있어요. 매일 방법. 100% 있어요. 이거. 그 다음에 아이고 내가 그래 좋아. 이 돈 없어도 좋아. 완전히 100% 먹든지 내 돈 20% 깨지든지 하면 게임 하겠어. 할 수 있어요. 이거. 얼마든지. 그 다음에 아니야. 내 중간 정도. 손해도 막 조금 보고 이익 조금 더 보고 이렇게 중간 정도 레벨로 매매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방법이 다양하게 있다는 거예요. 뭐 주식하고 주식처럼 뭐 해놓고 뭐 기다려야 되고 이거하고 좀 개념이 다릅니다. 실전 프로들이 하는 거야. 이건 진짜 실전 프로들이. 실전 프로들. 그래서 해외 선물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하겠다라는 사람은 반드시 이 강연수를 한번 만나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금융에서 지금 제가 매주 강의를 하잖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한번 만나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우리 PH님은 회원님이신데, PH님이 이제 매매하시다 보면은 우리 회원분들하고 매매하는 거 외에 뭐 체결됐습니다. 체결도 소리 많이 나죠. 네.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매매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아주 리스크한 매매를 하는데 회원들하고 할 수 없잖아요. 회원들은 안정적으로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회원들은 안정적으로 해가 수익을 내주고 리스크한 매매는 내 혼자 해야지. 내가 리스크한지 안 할지 내가 더 잘 아는. 이제 그런 거예요. 여기 매매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같은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하루 종일 매매한다는데 어떻게 매매하는 게 특화된 방법이냐? 오전에는 아시아장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유럽장. 5시 되면 유럽 사람들이 눈 비비고 일어나잖아요. 소피아 부인 프랑스. 그죠? 그 다음에 저녁 11시 반 되면 미국 스미스 부인이 일어나잖아요. 미국장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럼 어때요? 오전에는 아시아. 그럼 아시아에서 해외 선물 중에 제일 많이 움직이는 홍콩 항생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항생지수는 오전에 움직임이 거의 다 줍니다. 그래서 항생지수로 한 7, 800 정도 어제 금요일 날 수익이 났잖아요. 오전에. 그러면 그거는 어떻다? 10시 15분에 딱 시작해서 1시까지 딱 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움직임이 나와요. 그럼 항생 한번 줘보세요. 항생. 자, 여러분은 지금 하나금융에 지금 차트를 보고 계시고요. 또 이제 하나금융에 또 여기 이제 삼성물 전철 옆에 이 지점에서 또 여러분들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항생입니다. 자, 보세요. 항생 차트는 홍콩의 항생 시장에서 50개 우량주를 묶었는데 여기에 60% 이상이 뭐다? 금융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융주가 전 세계적으로 금융주가 많이 뜬다 하면 항생은 또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금융주는 뭐예요? 기업이 대출 많이 하죠? 세계 경제가 좋아진다, 항생이 좋아지는 거예요. 세계 경제가 나빠진다, 항생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항생을 오전에는 하면은 여러분들이 드라마틱한 매매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유럽장이 열리니까 유로 달러라든지 통화시장 열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1시간 때 미국장 열리고, 그때부터는 모든 종목이 다 많이 움직입니다. 왜냐? 오전에 장이 딱 열려서 아시아 사람들, 일본인들, 우리나라, 중국, 아시아, 그죠? 그 정도. 베트남도 들어오고, 호주도 들어오겠지만. 그 다음에 유럽장이 5시 딱 열리면은, 우리나라 5시면은 한국 사람들도 아시아 사람들 들어가지, 유럽 사람들 들어오지, 또 장이 조금 더 많이 움직여. 그 다음에 11시 딱 반 되면 미국 사람들이 들어오지, 그 다음에 유럽 사람들 들어와 있지, 한국 사람 이미 들어와 있지. 그러니까 장이 엄청나게 많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생은 아시아 시장이니까 오전에 많이 움직이고. 그러면 내가 특화된 매매를 하거나 오전에 항생하고
저녁에 이제 다른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매매 특가된 매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방법도 다양하고 거래 시간도 다양하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이 있다. 네, 저금도 적어도 되고. 혹시 여기 오늘 저 카톡에 강의들을 옵니다 하고 문자 남기고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문자 남긴 분 안 오셨구나. 참석하겠습니다. 문자 몇 통 왔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항생이 여러분들 항생이 여기 딱 보면은 지금 여기서 전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식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전고 좀 오면 어떻다? 물량을 받아야 된다. 항생도 보세요. 이 전고 좋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자꾸 윗꼬리를 다는 거예요. 얘가 망설인 거예요. 돌파를 할까요 말까요 망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주식시장도 어떻다 종합 차트가 그냥 위에 물량이 자꾸 쌓여 있잖아요. 그럼 물량을 받아야 돼. 돌파를 하려면. 그 항생도 똑같잖아요. 사실. 그죠? 아 여기서 어떻다? 얘가 지금 막혀 있구나. 자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해외 선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이러지만은 제일 좋은 방법은 그날 움직이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날 움직이는 모습. 자 보세요. 해외 선물은 내일보다 오늘이 중요하고요. 오늘보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해외 선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 해외 선물 상품을 매매할 때는 여러분들이 아주 짧게 볼 분은 1분봉, 2분봉, 뭐 좀 길게 볼 분은 뭐 10분봉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고 30분봉을 보고 매매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고 매매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수익이라든지 매매 스타일이 거기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자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캔들 추세라는 걸 그때 제가 강의 때 알려드렸어요. 캔들 추세라는 거는 캔들 밑에 이렇게 입격을 끊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어때요? 캔들 추세를 벗어나니까 어떻다? 아 하락으로 전환이 되네. 여기서 캔들 추세를 쭉 떠보니까 아 여기는 벗어나니까 어떻다? 상방으로 가네. 거의 맞죠. 이것도 중요한 매매 기법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렵지는 않죠. 모를 뿐이고 자기가 체크를 못할 뿐이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해외 선물은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만 공부하면 평생 잡이 될 수 있다. 평생 직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매매 스타일이 내가 공격적이냐 뭐 어느 정도 안전하게 하느냐 방어적이냐 거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본인이. 제가 그 카퍼로서 그도 이제 해선물 제가 유튜브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카퍼로서 하루에 내가 6,800만 원, 6,500에서 6,800만 원 정도 내가 번 적이 있어요. 하루